아파트, 학교, 상가, 공원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패키지로 묶어놓은 이 정도면 완벽한 겁니다. 방시혁이 되어서 BTS를 발굴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장 아파트 좋아하시죠? 대장 아파트는 지리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서울을 생각해보면 압구정, 현대, 아리팍, 딱 서울 한가운데 강남, 서초 이런 데 있잖아요. 제일 중심지. 그런데 지방은 조금 달라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전라북도 전주대장 에코시티 위치를 보면은 완전히 전주의 제일 북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 옆에 군산대장 디오션시티는 어때요? 이것도 군산에서 가장 동쪽 끝자락이죠. 경남 진주대장 혁신도시는요. 여기도 도시 제일 동쪽입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지방 사람들은 구석을 더 좋아할까요? 시골 사람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전주, 군산, 진주, 대장 입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아파트, 학교, 상가, 공원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패키지로 묶어놓은 택지 개발 지구라는 겁니다. 지방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택지 개발 지구의 돈 되는 포인트 세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교통. 서울 수도권은 교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강남 접근성, 강남까지 얼마나 빠르게 편하게 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수도권 입지의 핵심이죠.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왜 그래요? 강남에 구축된 인프라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그것을 대체할 다른 지역이 아예 없거든요. 후보도 없어. 아마 여러분들이 눈을 감는 그날까지도 서울의 중심은 강남일 겁니다. 그래서 강남 아닌 곳에 아무리 상품성 좋은 게 나와도 기본적인 입지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위례 신도시, 마곡 신도시 아무리 빛과 번쩍하게 브랜드 신축을 지어도 강남의 30년차 썩다리 구축을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요, 지방은 입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택지가 잘 만들어지면 도시의 대장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방은 사이즈가 작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주, 군산, 진주 저런 중소도시는 끝에서 끝까지 30분이면 가거든요. 소도시는 10분 컷이고요. 차도 별로 안 막히고 그러니까 교통의 중요성이 되게 작은 거예요. 집이 약간 외곽으로 나와도 시청이나 관공서 같은 인프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거죠. 직장과의 거리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10분 걸리던 출퇴근이 20분으로 늘어나면 어때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오히려 울산이나 거제 이런 공업도시에서는 너무 심한 직주 근접은 마이너스거든요. 공기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다고. 택지의 위치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잘 들으세요. 이 택지 개발 지구가 외곽일지라도 원도심에 딱 붙은 외곽이라 해야 돼요. 도시의 경계가 조금 더 확장되는 느낌으로 전주 에코시티, 군산 디오션, 진주 혁신처럼요. 이게 만약에 도심과의 거리가 10km 이상 떨어져 있어가지고 원도심에서 차로 10분, 15분 막 이렇게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워가 훨씬 약해져요. 울산의 강동 산하지구나 창원의 감계지구, 포항의 초곡지구 이런 것은 원도심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새 아파트만 몇 개 있는 그저 그런 먼 동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원도심 사람들이 우리 저기로 한번 이사 가볼까 하는 매력을 전혀 못 느낀단 말이에요. 김해의 유라지구, 구미의 확장단지 이런 곳들은 택지 내 인프라는 꽤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도심과의 거리 때문에 부대장급까지는 가도 대장은 못 되는 거죠. 둘째, 상품성. 지방은 교통의 중요성이 약한 대신 상품성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동네가 얼마나 깔끔하냐,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냐, 초등은 얼마나 가깝냐, 이런 것들이죠. 이게 군산 디오션시티 지적 편집도인데요. 너무 예쁘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동네를 되게 좋아해요. 반듯반듯 깔끔하게 예쁜 땅에 푸르지오 이편한 더샵 다 들어오고 옆에 초등학교 밑에는 상권 있고 그 사이에 공원 있고 지방에서는 이 정도면 완벽한 겁니다. 깔 게 없고 있을 거 다 있는 거예요. 원도심에 딱 붙여서 이 정도 택지만 만들어 놓으면 그 도시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원도심은 사실 약간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지저분한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은 동네 자체가 아예 새 걸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웃긴 거는 이런 택지가 처음에는 보통 어떤 대접을 받느냐, 사람들이 눈길도 안 주고 미분양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보통 대중들이 생각보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없거든요. 코스피 상장될 우량주를 몰라보고 그냥 흔하리 흔한 장외 잡주 취급하는 거죠. 처음에는 저 구석탱이에다 뭘 한다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건물이 하나둘씩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다가 완전히 다 갖춰지고 나면 그때야 환호하는 거예요. 가격은 이미 다 올랐는데. 광교도 그랬고 동탄도 그랬고 세종도 그랬죠. 지방 택지도 그렇습니다. 셋째, 기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궁금해가지고 수도권 광역시 빼고 20만 이상 도시 지방 대장 아파트를 한번 쫙 정리해봤어요. 택지인지 원도심인지. 제가 정리해보니까 총 23개의 도시 중에 13개 도시에서 택지가 대장이더라고요. 비율로는 56%네요.
그러니까 지방은 오히려 원도심보다 택지가 대장이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도시의 크기가 작을수록 택지가 대장이 되는 비율이 더 높고요. 아무래도 작을수록 인프라나 교통의 비중보다는 자체 상품성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투자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느냐? 전국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택지를 찾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완전히 완성된 것에 환호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중소도시, 소도시에서 대장 입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주 초창기는 아닐지라도 지금이라도 진입하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이 날 것들이 몇 개 딱 보여요.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만들어지는 지방의 택지 개발 계획을 미리 분석하고 기회가 왔을 때 선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직접 방시혁이 되어서 BTS를 발굴하는 겁니다. 지방 택지 개발에 숨어있는 기회를 남들보다 조금 먼저 발견하시고 멋진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